자, 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입니다. 38에서 42번 갈래복합 지문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전시가 작자미상의 청춘과부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작자미상 사설시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수필 신영복의 당시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있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면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보면은 가나다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3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보고 제껴도 되고, 그다음에 뭐 다 보고 제껴도 됩니다. 그럼 이건 뭐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나는 요거를 하나씩 한번 제껴 보도록 할게요. 39번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선제를 먼저 봐주면 좋아요. A 중간에 끊어져 있죠. 그러면 A 부분 보고 1, 3, 4, 5번을 제낄 수가 있습니다. 자, 40번 문제는 보기를 참고해 가와 나를 감상해라. 자, 이런 거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와 나 지문 보기 전에 박스 먼저 보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가, 3번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나 지문 보고서 3, 4, 5번, 3번 뒷부분과 4, 5번 선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다. 41번은 다와 관련되어 있고, 42번 역시 가나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40번 문제와 42번 문제 지문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되어 있고, 역시 선지가 1, 2, 3번은 가고 3번에 지금 끊어져 있고, 나는 지금 뭐 하나밖에 없네요. 3번의 뒷부분. 그리고 4, 5번도 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먼저 40번과 42번 지문을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랑하는 대상과의 이별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시에서 시적화자가 이에 대처하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적화자는 이별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 부정,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별 현실의 체념, 원망, 자책과 같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별에 대처하는 이러한 양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때 복합적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태도와 수동적인 태도가 섞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와 나는 이별, 이 이별에 대한 태도가 각각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42번도 읽고 넘어갑니다. 자, 문학작품에서 작가는 정서나 사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특정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다. 자, 정서, 사상. 이때 특정 사물이나 상황은 화자나 글쓴이의 처지와 동일시되거나 대조되어 정서를 심화시키는 대상으로 쓰인다. 또한 화자나 글쓴이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떠올리도록 매개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42번 문제는 뭐란 얘기입니까? 대상에 관련된 문제는 소재와 관련된 문제란 얘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가. 작자미상 청춘 과부가. 과부 알고 있죠? 남편이 죽은 여자를 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지금 박스를 봤잖아. 이별. 여기는 이별이 아니라 사별이 되겠네요. 그치? 사별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애상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움의 정서가 나온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먼저 박스를 봐줘야 돼요. 그러면 지문을 분석할 어떤 도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가사라고 하죠. 가사. 가사는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장르가 되는 거고, 뭐 3, 4 또는 4사조 음수를 가지고 있고요. 사음보 연속체로 쭉쭉 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여자가 썼기 때문에 이제 규방가사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천지인간 만물 중에 무상할 손 인의 사정. 신세한탄하기 시작하네. 무상하다, 허무하다, 뭐 허탈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비슷하게 뭐 허무, 허탈. 못할라라, 못할라라, 빈지 쌀림 못할라라. 여기 보면은 A, A, B, A 형태 되어 있어요. 이거 민요 방식입니다. 민요 방식. 이때 빈집은 뭐예요? 빈집은 남편이 없어. 과부니까
못하겠다. 못하겠다. 빈집 살림 못하겠다. 얽었으나 검었으나 부부밖에 또 있는가? 얽히고 살켰다는 뜻인데 얽었으나 검었으나 부부밖에 또 있는가? 서리법이죠. 부부가 얽히고 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견우직녀성도 둘이 서로 마주섰고 용총검, 태아검도 둘이 서로 짝이 되고 날짐승, 길버러지 다 각각 짝이 있건만 유사통사구조 반복하고 있죠.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에서 반복은 오늘 형성과 의미 강조가 되겠죠. 얘네들은 다 뭔데? 견우직녀, 용천검, 태아검, 날짐승, 길버러지. 길버러지는 이제 그 벌레들. 화자와 대조되죠.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쵸? 얘는 다 짝이 있어. 그럼 나는 짝이 없단 얘기야.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자, 전생, 차생. 전생은 지난 생에, 차생은 다음 생에.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부부되어 검은 머리 백발되고 희던 몸이 황금되고. 여기 대구법이 있네. 자, 그럼 백발, 황금. 늙음을 뜻하죠, 늙음. 그쵸? 네. 또 검은 머리. 여기까지 가야네. 검은 머리, 희던 몸. 이것은 젊음을 의미하죠. 젊었을 때 결혼해서 같이 늙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은 머리 백발되고 희던 몸이 황금되고 자손이 많고 영화를 누리며 백년해로 살자 했더니 이게 결혼한 거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무정하고 가운 집안의 운수가 불행하여 조물이 시기하고 있대. 조물은 조물주가 시기와 질투가 많고 귀신조차 사정이 없다. 말 잘하고 인물 좋고 활 잘 쓰고 키 훨씬 큰 다정한 우리 낭군 사랑하던 우리 낭군. 자, 여기는 이제 자기 이제 남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죠.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활도 잘 쓰고 키도 커요. 다정한 그리고 성격도 좋아. 다정한 우리 낭군 사랑하던 우리 낭군. 무슨 나이 그리 많아 청산의 외로운이 된단 말인가. 죽었네. 예. 삼생연분 아니런가? 삼생 위에서 얘기했던 전생, 현생. 현생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차생, 다음 생에. 불교 용어죠. 삼생의 연분, 인연이 아니던가? 사주팔자가 그러한가? 이미 부부 되었으면 죽지 말고 살았거나 그리 죽자 할작시면 만나지나 말았거나. 여기 대구법. 이미 부부가 되었는데 왜 죽었냐? 그렇죠? 그렇게 죽을 것이면 왜 우리가 만났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질없는 인의 심사 어느 누가 위로하리. 심해로다 바다같이 깊은 수심. 심회, 마음속 깊은 어떤 아픔이란 얘기죠. 마음이 안 좋아요. 수심, 근심스러운 마음. 자, 직유법 바다같이 깊은 수심. 태산같이 역시 직유법. 태산같이 높은 심해 상사로다. 상사 그리고 보통 상사병, 그리워하는 병을 상사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 생각한다는 뜻인데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상사로다. 상사하던 우리 낭군 어찌 그리 못 오는가. 만나고 싶어요. 병들어 누워 인간사 끊어졌으니 못 오는가. 약수 삼천리가 둘러져 있어 못 오는가. 만리장성이 가려져서 못 오는가. 저기도 마찬가지의 유사동사 구조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그리고서 여기 약수고, 이거는 중국의 전설의 강. 너무 넓어서 새가 강을 건너가다 빠져 죽는다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강을 약수라고 합니다. 약수 삼천리가 둘러져 있어 못 오는가. 만리장성이 가려져서 못 오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삼천리 A 부분 문제. 자, 1, 3, 4, 5번 우리가 제낄 수가 있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적절한 거 찾기. A는 임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화자의 바람 아니죠? 여기서 삼천리의 의미는 뭐였어요? 건너갈 수 없습니다. 오지 못합니다. 방해물이야. 임과 나사의 어떤 그 장애가 있어요. 3번의 앞부분. A는 화자가 가야 할 험난은 아니고요. 못 갑니다. A는 임의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대네. A는 화자와 임사의 단절된 정도를 대네. 그럼 우리가 따질 게 뭐가 됩니까? 1번은 제끼고 1번과 3번은 확실히 아니죠.
요렇게 미리 제껴두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시간 절약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따가 4번과 5번을 먼저 확인해 주면 되겠죠. 어차피 적절한 문제를 찾는 거니까. 자, 다시 지문. 중략 이후 동쪽 창에 돋은 달이 서쪽 창으로 지거든 오시려나. 병풍에 그린 황개, 황개는 노란 닭. 병풍에 그린 황개, 새벽쯤에 날새라고 꼭꼭 울거든 오시려나. 자, 요 부분은요. 추상의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왜 추상의 구체화냐면, 자, 병풍에 그린 황개, 노란 닭, 그림이죠, 그림. 근데 얘가 꼭끼우하고 울어요. 꼭꼭 음성상징은 들어가 있고, 청각적 이미지죠.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라는 얘기입니다. 금강산 상상봉 꼭대기에 평지되어 물밀어 배 둥둥 뜨고는 오시려나. 어찌 그리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역시 됐고. 가슴속에 불이 나서 풀과 나무 다 타간다. 눈물이 비가 되어 붙은 불을 끓였마는 한숨이 바람되어 점점 불어 구곡간장 9번 굽이친 간과 장 썩은 물이 눈으로 솟아날 때 9년지수 되고 9년의 물이 되었구나. 한강의 물이 되었구나. 과장법이 되겠죠. 네. 그만큼 슬프단 얘기예요.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작품을 봤으니까 가에 관련된 문제 싹 풀면 되겠죠. 38번 적절한 거 찾기. 가는 계절 변화를 통해 없어요. 네. 아니다 1번은. 4번도 풀 수 있습니다. 모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가와 나는 모두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사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해당이 됩니다. 네. 열거는 계속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쵸? 열거 방식이 있었죠. 이따가 나 확인해 주면 되겠고, 또 패스. 이번에는 어디로 패스? 40번을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1번. 가에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에는 임과 사별한 이유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화자의 원망이 나타나 있죠. 예, 조물주와 귀신한테 탓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가에 어찌 그리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에는 임과 사별했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화자의 애절한 정서 맞고, 3번의 앞부분, 가의 사주팔자 그러한가는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화자의 자책이 나타나 있고, 이건 좀 보류하겠습니다. 예. 사주팔자, 내가 사주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머지 나를 보고서 제껴주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 확실히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42번에 1, 2, 3번을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특히는 이제 문학 문제에서는. 그것들은 묶어서 풀어주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가에서 병풍에 그린 황개가 날새가 꽂고온다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은 앞부분 맞고, 이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화자의 비극적 인식을 드러내는 의도 맞고, 가에서 구곡간장 썩은 물이 눈으로 솟아 9년이나 흐르고 한강이 되었다는 과장된 상황을 설정한 것은 맞고, 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부각한다 맞죠? 3번 앞부분. 가의 견우직녀성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한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끊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는 애들은. 견우직녀성은 화자의 동일한 대상. 이미 틀렸죠. 왜냐하면 이거는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 대조되는 겁니다. 견우직녀성 짝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임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상실감을 심화하는 의도로 설정한 사물로 볼 수 있고, 뒷부분은 맞아요. 근데 여긴 틀렸다. 자, 우선 답은 3번 꼽아놓고 이따가 나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 작품을 봅니다.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중장이나 종장을 이렇게 길게 2구 이상 늘려 쓰는 것을 사설시조라고 하고, 갈까보다 말까보다 님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님을 따라 간다는 얘기네. 이것도 역시 이별 상황.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글피 가고. 자, 여기까지 나열 열거를 하고 있죠. 나열 열거. 하루 이틀 사흘날 곱잡아 여들에 80리를 다 못 갈지라도 님을 따라서 아니 갈 수 없네. 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80리. 자, 그럼 B 부분. 적절한 거 찾기 2번.
임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화자의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아니죠?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4번의 뒷부분. B는 화자에 대한 임의 심리적 거리감을 강조. 되려나? 자, 5번. B는 화자가 감내해야 할 고난의 정도 되죠?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4번의 뒷부분. B는 화자에 대한 임의 심리적 거리감이 아니라 내가 갈 수밖에 없다. 나는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번에 B는 화자가 감내해야 할 고난의 정도를 강조한다. 이게 더 타당하겠죠. 그리고 삼천리는 절대로 임과 나 사이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화자와 임 사이 단절된 정도다. 이게 더 적절할 겁니다. 따라서 39번의 답은 5번. 자, 질문입니다. 천가지 만가지 창과 칼 도끼까지 닥친다 할지라도 님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자, 아주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가겠다.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나무라도 은행나무는 음양을 분하여 마주 섰고 음양, 그 은행나무가 암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음이 암, 양의 수, 분 나눴다는 얘기죠. 나눔. 돌이라도 망부성은 암수를 따라서 마주 섰는데 이내 팔자는 왜 그리 주책 없어? 간 곳마다 있어야 할 임 없어? 나 못 살겠네. 그러니까 자기 팔자에 대한 어떤 신세의 한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은행나무하고 망부석은 대비되고 있죠. 화자하고. 얘는 다 암수가 있는데 왜 나는 내 임이 없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문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3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점층적 표현을 통해 없어요. 점층적 표현은. 대상에 대한 예찬이 아니라 님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가와 나는 모두 열거 방식 활용과 화자는 강조한다. 나에 있었죠? 답은 4번이 되겠고 이따가 다를 보고 나서도 3번과 5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40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의 뒷부분. 나의 이내 팔자는 왜 그리 주책 없어에는 모두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화자의 자책이 드러나는군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자책은 이제 스스로 뭐 책임이다. 나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자신도 운명,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에 대한 신세 한탄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자, 4번. 나의 갈까보다 말까보다에는 이별에 대처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고 갈까보다 말까보다 그쵸? 나의 창각할 도끼까지 닥친다 할지라도 님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에는 임과 이별을 거부하겠다는 화자의 적극적 의지가 드러나죠. 따라서 아닌 것은 3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책이라기보다는 자기 신세와 운명에 대한 한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자, 그러면 42번의 3번 뒷부분 이미 우리가 답으로 꼽아놓긴 했어요. 자, 가의 견우직 여성은 화자의 처지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대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의 은행나무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대상. 이건 맞네. 임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상실감을 심화하는 의도로 설정한 사물을 볼 수 있죠. 따라서 답은 3. 자, 4, 5번은 이따가 다를 보고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작품 신영복의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현대수필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자, 이제 당신은 독자를 당신으로 이제 상정을 해서 마치 이제 편지를 보낸 것처럼 편지글처럼 쓴 수필이에요.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 바람과 소리를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풍상은 시련을 의미하겠죠.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텨온 곳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놀랍다. 뭐를 놀랍니까? 이 소나무들이 가득한 거. 왜 견뎌냈습니까?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었습니다.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좁은 땅에서 이렇게 우람하게 자라나 있는 소나무들에 대한
경이로움.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강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의인보 들어가 있네요. 어젯밤 별 한 개를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궁제는 궁궐의 어떤 격식이란 얘기죠.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인식 변화가 나오죠. 자, 경복궁 복원에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소나무들을 소비를 해야 되니까. 중략.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확장하고 있죠. 나무에서 사람으로 지금 확장시켰습니다. 인식을.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자, 슬프다, 암담하다. 뭐에 대해서? 남산의 소나무들에 대해서. 자, 남산의 소나무들이 슬프고 암담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도심 속에 있죠,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산에, 어떤 그 시골에 있는 큰 산맥, 산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산이 뭐 시골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소나무들이 아니라 도심 중간에 있는 소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나무들은, 예,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이렇게 또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슬프다, 암담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카시아, 활엽수, 그러니까 외래 종들을 또 많이 심어놨어요. 그것에 대한 비판 인식입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꿔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 나무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자, 이때 솔방울 어떤 의미예요? 위에서 솔방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이제 자손. 그런데 여기 솔방울은 뭡니까? 남산에 있는 소나무의 솔방울이 아니죠. 소광리 숲에 있는 소나무예요. 예, 이런 강인한 생명력 또는 밝은 미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했었죠? 솔방울, 끈질긴 저력, 생명력, 어떤 긍정적 미래에 대한 낙관. 자, 그러면 41번 문제 바로 풀면 되겠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인간이 이기적인 태도로 자연을 대한다고 여기고 있죠. 그래서 경복궁 보건공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인간 세상만이 아니라 자연에도 무한 경쟁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무수한 경쟁수들이 침습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나가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지문에 나와 있고, 나와 당신은 모두 살아남기를 포기한 남산의 소나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땡.
나는 아니죠. 당신은 아니죠. 내가 그렇게 느낀 겁니다. 내가. 5. 나와 당신은 모두 대가를 치르며 감상하고 싶을 정도로 자연인지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도 좋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4번. 자, 41번 문제는 뭐 내용 묻는 문제고요. 당신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여기 인식 변화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8의 5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와 다는 모두 시간 흐름에 따라 아니죠. 다는 시간 흐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42번 문제 4, 5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의 신발 한 켤레의 토지만을 차지한 채 우람하게 서 있는 소나무들은 필요 이상의 많은 소비를 하며 살아온 글쓴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하는 사물이다. 맞고, 다의 솔방울 한 개는 글쓴이에게 황폐해지고 척박해진 환경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함을 환기하는 사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따라서 아닌 것은 아까 골라놨던 답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갈래복합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안 푼 게 있나요? 38, 39, 40, 41, 42번 문제 다 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갈래복합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좀 모의고사가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다, 시간 좀 부족하다는 친구들은 특히 문학 문제 풀 때, 문학 지문을 접근할 때는 이 문제 우선순위를 좀 흔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게 되면은 좀 익숙해지게 되면은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좀 시험 보는 그 총량,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문학에다가 좀 더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래복합 지문 설명 및 문제풀이 마치도록 합니다.